이 마약 사범들은 예. 대부분 들이에요. 혹시 주변에 마약 하신 분 있으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양심이 별로 없어요. 마약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또 그거를 못 끊는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은 뭐 이런 말을 하면 모르지만 빼박이거든요. 네, 법원 판결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될 이슈를 골라서 그 핵심을 풀어보는 시간, 판결 뒷담화입니다. 판결 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판결에 대해서 쉽고 또 재밌게 이야기하는 그런 길라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연예인 마약 범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최근에 이제 그런 관련 뉴스가 좀 쏟아졌었거든요. 네. 그 얘기를 토대로 해서 네. 마약 범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옛날부터 마약 청정국가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마약이 걸리면은 이제 엄하게 처벌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연예인을 비롯해서 일반인들까지 마약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네. 저번 통계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마약을 어떤 기분일까,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예. 간접적인 경험으로 또 우리가 이제 술을 많이 먹었을 때 이게 객기 부린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렇죠. 네. 뭐든지 세상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슈퍼맨이 된 것 같고. 슈퍼맨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예. 근데 그런 마약은 아마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그런 술 마시면서 그렇게, 근데 술 깨면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마약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겠지만, 예. 한 번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중독성이 강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 중독성이 강하니까 이 마약이 문제죠. 우리가 네. 한 번 하고 그만둘 수 있다면, 뭐, 끊으면 되는 거, 뭐, 담배도 못 끊는데, 네. 이렇게 더 중한 이런 중독성이 있는 마약을 좋다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자기 몸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처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악영향을 주니까? 사실은 뭐, 마약을 해가지고 범행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네. 사실 다른 범행으로 나가는 경우는 제가 볼 땐 많진 않아요. 아, 그래요? 돈 스파이크니 한서인이 이런 연예인들 보게 되면 이제 필로폰을 하잖아요. 근데 필로폰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냐면, 네. 제가 알기로는 성행위를 할 때 주로 많이 하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성행위와 이 필로폰이 결합되면 뭐 극락세계를 보나 봐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또 그거를 못 끊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대표적인 사람이 일단은 여기 이제 한서희 씨, 예. 얼굴도 이쁘시고 젊으신 분인데 벌써 마약 3번 걸려서, 그러니까요. 네, 이전에 집행유예 3년에 그러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6월을 선고를 받았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용서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또 해가지고 걸렸어요. 네. 그래서 1년 6월 선고를 받았더라고. 근데 최근에 또 확정된 걸 보니까 그거는 6개월밖에 안 돼요. 예. 왜 6개월밖에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집행유예 중에 마약을 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해서 다시 네. 구속이 되고, 예. 앞에 3년이 다시 살게 되고, 그러면 1년 6월에 4년 6월이 살게 되는데, 네. 아마 재판 중에 불구속 상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한서희 씨가. 네. 글쎄 또 한 거야. 네. 그래서 어차피 앞에 거서부터 쭉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아, 이게 더해지니까. 그러니까 예, 3번을 합쳐서 다 하면 5년이에요. 네네. 근데 3년, 1년 6월, 6월이니까 예. 나중에 6월만 선고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실업봉인데 6개월밖에 선고 안 하지? 그렇죠. 너무 뭐 관대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언뜻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서희 씨는 5년을 사는 거예요. 합쳐서. 3개를 합쳐서 네. 집행유예 취소가 돼가지고 3년, 1년 6월, 6월 해가지고 5년을 사는 거예요. 일단 바로 이제 그 오줌 같은 거를 검사를 하는데, 네. 한지 얼마 안 되면 잘 나오지만 오래되면은 지나가시면 이제 소변으로는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어디서 잡아내냐면 모발에서 잡아내요. 네. 그러면은 가장 흔한 데가 이제 머리카락하고 몸의 중요 부위의 털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채집을 해서 보면 그 털들은 그러니까 또 머리카락은 네. 몇 달씩 되잖아요. 그렇죠. 뭐 또 1년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면은 또 여성들은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어느 시기에 그 모발이 이렇게 금방 자라는 게 아니니까 어느 시기에 마약할 때 그 성분이 모발에 있는 거야. 아, 그 성분은 그냥 계속 남아 있는 거군요. 모발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몇 년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최소 뭐 6개월, 8개월 이 동안에도
우리 이제 머리카락 금방 깎으면 그것도 네. 없어지겠지만, 예, 예. 뭐 머리가 긴 사람들, 뭐 한서희 씨는 머리가 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긴 거에서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쭉 분석해 봤을 때,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마약성 양성이 나오는 그렇죠. 거지. 검출될 수 있겠네요. 근데 나온 거야. 근데 본인은 안 했다고 하고, 네. 뭐 이제, 뭐지? 자기가 원래 마약 안 하는데 누가 일부러 줘서 내가 모르게 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네. 판사님들이 하나도 안 받아줬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왜냐면은, 일단은 뭐, 일단 결과가 나오면, 네. 이게 뭐 누가 강제로 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분명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이 돼서 나오니까, 사실은 뭐 이런 말을 하면 모르지만 그냥 빼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빼박이라서 뭐 이렇게 지금 네, 어차피 판사가 양형을 고려할 때는 네. 어차피 이거 한꺼번에 다 살거든요. 예. 그러면은 왁구가 이제 전체가 5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5년형을 살기 때문에 나머지 형을 6개월 정도로 네. 정한 것으로 보여요. 그럼 네. 기본적인 뭐 마약 범죄 양형 기준이 네. 뭐 대략 그 정도. 이제 마약을 하는 게 이제 일단은 뭐 대마를 하느냐, 히로뽕을 하느냐, 아까 얘기하신 프로포폴을 하느냐. 네. 프로포폴도 대마는 조금 낮고, 그 네.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네. 근데 주로 재판할 때는 네. 주로 히로뽕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리고 요새 뭐지? 영화 수리남. 예, 수리남. 그건 코카인 아닌가요? 그렇죠. 코카인이죠. 수리남에. 네.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마약의 종류가 많은 거죠. 네. 뭐 어렸을 때 보면 본드도 있잖아요. 그렇죠. 본드도 있고. 그것도. 부탄가스도 있고. 본드도 여기 마약에 들어가요. 마약이죠. 네. 마약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종류에 따라서 양형의 차이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뭐 한서희 씨도 처음에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네. 어쨌든 마약 사범이 뭐 초범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제 기분 탓인지 네. 아니면 실제로 뭔가 그렇게 뭐 그런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처음에는 집행유예로 처음부터 이렇게 딱 아작을 내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렇군요. 네, 딱 너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일단 처음에는 일단 기회를 주죠. 근데 이제 참 쉬운 게 네. 끊기 아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또 와요.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형사사건 많이 할 때는 네. 뭐 대마 사건, 아니 저기 대마나 뭐 이렇게 히로뽕 사건 해봤지만 예. 대부분 전과가 여러 개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지금은 조금 더 할 텐데 그때는 뭐 보통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단기 실형 정도 이렇게 하고 나가면 또 하고 또 오고. 하고. 예. 끊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마약 관련돼서 그러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네네. 마약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마약 사범들은 예. 대부분 사기꾼들이에요. 그렇군요. 마약 범죄들이 많은 사람들은 사기 범죄도 많아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네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마약을 사야 되는데 네. 마약 산다고 돈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죠. 아무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짓말 해야 되잖아. 뭐 좋은 아이템이 있다. 뭐 좋은 아이템이 있다. 뭐 계획이 있다. 그것도 있고 뭐 예. 또 돈 좀 빌려달라. 그냥 내가 금방 간다고 하면서 네. 그 돈으로 마약 사거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마약 사범들은 거의 사기꾼들이에요. 사기 전과가 많아.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주변에 마약 하신 분이 있으면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마세요. 예, 그거는 뭐 영원히 못 받는 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마약한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라는 걸 난 몰랐어. 네. 근데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막 사람들 많이 보니까. 예.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 마약 사범에 대한 사건 수임을 좀 꺼려요. 왜냐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겠네요. 내 의뢰인이 마약 사범이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리고 나중에 뒤통수도 쳐요. 변호사한테도. 그래서 어떤 식의 뒤통수가요? 그러니까 뭐 변호를 잘못했으니까 돈을 돌려달라는 등 뭐 어떤 또 반협박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마약 사범에 대한 인식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양심이 별로 없어요. 양심이 없는 거짓말도 잘하고. 네. 예, 그다음에 뭐 뒤통수도 치고. 그래서 마약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약 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 마약을 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그 품격이 확 떨어져요. 이 마약 범죄가 좀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옛날에 마약 청정국이었다가 지금 오히려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점점 막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 이 마약 범죄 관련해서 조금 어떻게 좀 이걸 해결하면 좋을지. 뭐 우리가 이제 뭐 영화 같은 데서 마약 사범들 잡을 때 뭐 총 쏘고 막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대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래서 함정 수사도 있고 그러니까 해서해야 되잖아요. 몰래 사람처럼 해서 잡는 경우도 있고 뭐 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 간에 우리 수리남 보면은 막 국가 간에 협력도 하잖아요. 왜냐면
이번에도 뭐 돈 스파이크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뭐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000회분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하더라고요. 돈으로 하면 속일 텐데 예. 뭐 이렇게 거래가 이게 워낙 크고 범죄 조직이 끼고 하기 때문에 이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공권력이 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공권력이 세게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으로 보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요새 이제 수사권 조정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마약 수사를 못 하게 되고 그렇죠. 경찰이 이제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고 그래서 또 빈틈에 지금 마약이 많이 퍼지고 있는 거 아닌가. 마약이나 이런 범죄 조직 범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확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확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 네. 이거를 그냥 놔두면 나중에 우리 국민들, 일반인들이 피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마약에 대한 양형도 좀 저는 더 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약에 대한 수사, 뭐 이런 단속 같은 경우도 더 세져서 우리가 정말 마약 없는 나라, 그런 좋은 나라로 뭐 우리 정치인들이나 뭐 수사기관이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